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정님,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동훈 대표님 뿐입니다. 최고입니다. 신화세븐님, 공감합니다. 신뢰합니다. 열정님, 무더운 서울 월요일 저녁 한통영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내일 국힘 폭망기원. 폭망. 정말 저희가 선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블루마운틴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되겠습니다. 베로이코님 모두 안녕하세요. 방송 잘 되겠습니다. 무협회로 웅징 67년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6월 2일 방송. 지금은 한동훈 살리기에만 집중할 때이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예, 이 얘기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예측해 보건대는 뭐 나름대로 뭐 다 이제 생각이 다르죠. 예.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번 대선은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미 결판은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몇 가지 좀 근거를 들자면, 일단은 자, 여러분 그 뭐 이재명이 뭐 짐 로저스가 자기를 지지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짐 로저스가 그냥 밝혔습니다. 워낙 뭐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대선한다. 아, 근데 짐 노로스가 운운됐다. 그럼 뭐 신경도 안 쓰겠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10대 강국 아닙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 자, 그래갖고 짐 노로스가 직접 등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선 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얘기를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고 투표할 수 좋다. 없다. 한국 경제에서 이게 그 단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국힘에서는 또 옳다구나 하고 뭐 이게 사기극이었다, 뭐 무슨 총각 사기 치더니만은 이것도 선거 사기도 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미 그 40% 이상이 다 사전 투표했잖아요. 투표 다 끝났어, 걔네들은. 그리고 내일 이제 내일 아닙니까? 6월 3일. 내일 투표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왔다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뭐다 이렇게 또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짐 로저스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뭐 이게 뭐 어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진작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도 투자가 아닙니까? 아주 전문적인 그런 투자가 더군다나 짐 로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사모펀드 비슷한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투자 스타일이. 워런 버핏은 그 가치를 보고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막 떼거지로 막 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짐 노스는 그냥 단기죠. 그냥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갖다가 몰랐겠습니까? 진작에 알았겠죠. 이재명이 맨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알았겠죠. 하지만 왜 그 이제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얘기하겠습니까? 내일 선거인데 왜 오늘? 그러니까 역시 이 투자의 신, 네, 그게 있다.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니까 그냥 봐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설을 쓰자면 그래요. 제가 뭐 집노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봐주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침묵을 하면은 그건 묵인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조 일종의 방조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전에 나는 지지한 적 없다.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피할 건 다 피해가면서 이재명하고 그 실적으로 이재명한테 유익을 준 거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또 뭐야? 집노유수는 투자가 아닙니까? 베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 나중에 투자할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소설이에요. 예. 그 짐노로스 생각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이재명 생각 알 수가 없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시나리오를 그렇게 한번 짐노로스에 관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방이 많았고요. 제일 앞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재명이 그 파기환송에 대해서 김어준의 방송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왜 하루 앞두고 김어준 방송에 나와 갖고 이재명이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의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김어준 방송 중에 얘기한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거였어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 주자였다. 그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그 과정은 내가 뭐 말하기가 그렇고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갖고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빨리 해주는구나.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핑계를 예를 들면 법률 판단이라서 쉽다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어요. 대법원은 법률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김어준 방송에 얘기해 갖고 또 국힘에서는 뭐 미리 내통한 거 아니냐, 대법원하고 이재명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딥다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한마디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시키도록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느낀 건 뭐예요? 이재명 스스로가 이거를 김어준 방송에서 오픈했다는 건 뭐야? 나는 뭐 아무리 무슨 변수가 일어나도 대통령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걸 깐 거죠. 대통령 되는 거 확실하다. 예,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의도는 뭐예요? 막판에 이 좌파들,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왜? 아니 이게 뭐 원래는 그 뭐야 대법원은 법률만 판단하게 돼 있는데 사실 판단을 해갖고 파기환송해갖고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뭐야? 나는 죽으니까 막판 방심하지 말고 결집을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의도가 좀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이거를 보면 또 뭐 이런 것도 좀 보이지 않겠어요? 자, 이거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뭐야 그냥 봐주기로 하고 그냥 빨리 해갖고 깨끗하게 신분 세탁해갖고 깔끔하게 대통령 대선 후보 나가는 걸로 해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원래 원하는 뭐예요? 원하는 그냥 그 이재명을 깨끗하게 신분 세탁해갖고 하는 게 원안이었는데 바뀌었대잖아. 근데 바뀌는 과정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진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 바뀐 놈은 죽는 거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원안을 갖다가 원래 그냥 세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뒤집고 파기환송을 해 갖고 돌려보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홀딩을 해 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할 거면 0.7%의 확률로 뭐 재판 있지 않습니까? 파기 재판. 내가 그냥 파기하고 땅땅땅 해 갖고 이재명 유죄 이렇게 해 갖고 그냥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든지 이왕 할 거면 예? 그렇게 하고 뭐 할 거면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예. 그 생각 뭐 이거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버젓이 선거 하루 전날 김어준의 방송에서 웃으면서 여러분 그 방송 보였습니까? 예. 웃으면서 김어준하고 노닥거리면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뭐 이걸 갖다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아닙니까? 대법원하고 내통했다는 게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문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 이재명이 대법원과 내통자 있다 실토. 그다음에 대법원 증원에 개딸 털보 대법관 만들어 사법부 통제하겠다는 거다. 또 한동훈도 페이스북에다가 김어준 대법관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 손박이 위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지금 그 여기 보면은 그 한동훈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연문. 자, 이재명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는 기사를 갖다가 같이 올리면서 어떻게 그냥 한 줄 딱 썼습니다. 한 문장으로. 김어준 대법관법. 보고받은 것과 달리 유죄 취지 판결한 대법원을 손봐주기 위한 거였군요. 이게 여러분 그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한동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로 결집을 해달라. 지금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김문수로 결집을 해달라라고 했으면 한 줄 더 썼겠죠.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번에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로 결집을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몰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굳이 한 문장을 더 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전반부만 있고 후반부 김문수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김문수 부분이 없어진 거는 일주일 전부터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마지막 방학 사거리 유세 때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양손 번쩍 들고 만세.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계속 요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손들기 아침에 그게 저녁 6시 반인데 김문수 손을 든 게 방학 사거리에서 그날 아침에 단독 기사가 떴는데 뭐가 떴느냐? 한동훈 대표가 아주 직접적으로 김문수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야. 권성동을 잘라라. 원내대표에서 권성동을 잘라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게 치운의 청산의 상징으로 돼갖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 김문수는 손 드는 거 그것만 단물 쪽짝 벌어먹고 그리고 그 손 든 다음에 2시간 후에 누구를 임명했느냐? 권성동을 자른 게 아니라 윤상현을 갖다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건 뭐예요? 야, 한동훈, 너 나 몰라? 나 김건희 아바타인 거 몰라? 윤석열 아바타인 거 몰라?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시그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르기는커녕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월요일 날 밤에 그 사건 이후로 윤상현을 임명한 건 뭐예요? 윤석열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동훈 입에서 더 이상 뭐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광주 가서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김문수라는 세 글자는 없습니다. 그 한동훈의 심중을 갖다가 잘 헤아려서 내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투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증거가 또 뭐냐 하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갖다가 제 셋째 누님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셋째 누님이냐? 첫째, 둘째 누님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한 셋째 누님 정도 되는 나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야 유경수 여사의 팬이 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이런 세대 아닙니까 저희가? 근데 놀랍게도 지금 뭐야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대선 하루 앞두고 PK 행 아버지 생각 많이 난다. 그냥 뭐 장생포 뭐 문화단지 태우기하고 뭐예요? 뭐 울산도 가고 뭐 부산, 울산, 진주 뭐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행보를 갖다가 광폭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자발적인 광폭 행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유영아 때문에. 유영아가 친윤 중에 친윤 아닙니까? 엄청 쫄랐겠죠. 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바람 넣고 막 쫄르고 지금 막 박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의 상징인데 그냥 그 부산, 울산, 진주 요 세 곳이란만이라도 좀 마지막에 하면 판세가 좀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쪼르고 해갖고 하는데 암만 쫄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억셉트하면 안 되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유영아라는 그 사람이 5년을 갖다가 그냥 묵묵히 그렇게 수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있을 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면회 가서 그렇게 갖고 딴 뭐 변호사 수임 안 하고 그렇게 갖고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갑옷의 원리,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 갑옷을 보면 철갑옷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 유영아라는 철갑옷이.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판이 있을 때 그 소송도 유영아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의 그 철갑옷, 그 기사들의 철갑옷하고 똑같았죠. 방패막이가 많이 됐고, 그리고 엄한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 철갑옷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할 때는 철갑옷이 아주 안전지대죠. 아주 뭐 창에서 막아주고 화살에서 막아주고. 근데 내용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는 철갑옷보다 내가 커져야 되는데 이 탁탁한 철갑옷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오히려 옥죄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갖다가 옥죄는 겁니다. 왜? 철갑옷은 그냥 팩트 고정이잖아요. 고정.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그냥 고정 아닙니까? 유영아가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 철갑옷처럼 아주 땅땅한 보호의 어떤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사면이 돼 갖고 이제 풀려나서 해 갖고 뭔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뭔가 다른 어떤 그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 발돋움을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누굽니까? 유영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의리의 여자니까 유영아를 또 내치지도 못하지. 왜? 5년 동안 옥바라지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유영아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유영아는요, 5년 옥바라지 하고 배지 얻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공천도요, 단수 공천했습니다. 둘이 경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유영아 지역구에다가. 그거는 그거는 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은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유영아가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죠.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그 뭐 권성동하고 뭐 우르르 몰려가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한동훈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까댄다. 이런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예. 나중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동훈이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을 까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절대 없대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6명인가 7명인가 우르르 몰려가 갖고 사진 대문짝을 이렇게 찍고 하면서 기자 인터뷰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냥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유영아가 또 손을 썼겠죠. 뭘 위해서? 권성동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권성동 권영세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뭐 덕담 좀 해주세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계속 그렇게 현혹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해갖고 그렇게 또 한번 이용당하고 이번에도 그냥 막판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은 보수가 결집해 갖고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갖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지역을 갖다가 돌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유영아를 빨리 내치시라. 해줄 만큼 해줬다. 마취도 달게 해줬죠. 뭐 온갖 거 부탁 다들 그 정도면 차고 넘치게 해줬습니다. 또 뭐예요? 그 책 쓰는데 또 일부 할애해 갖고 유영아 이름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서전 쓸 때. 그 정도 했으면 5년 동안 한 거 한 10년, 15년어치는 갚았다. 충분히 갚았다. 그렇게 셋째 누님 잘 들으세요. 충분히 갚으셨어요. 더 이상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분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여러분 이 청계천에서 유세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때 이 청계천에 옛날에 보면은 그 복개천이었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병원이 이렇게 동네 병원들이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삼일고가 삼일고가라고 그랬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걸 삼일고가라고 그랬는데 그 그래 갖고 쫙 해 갖고 삼일고가도로 딱 내리자마자 거기 광교잖아요. 거기 있는 병원을 다녔어요. 예.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가면은 삼일고가도로를 칙 올라가서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인제 무슨 괴소문이 돌았느냐.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돌았던 괴소문이에요. 이렇게 복개천을 인제 오랫동안 만들면 그 청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고 부패하고 그러면 가스가 차죠. 가스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복개천이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 차기 때문에 저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가를 갖다가 부셔야 된다. 청계 고가를 3일 고가도로 저걸 갖다가 부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씨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19가 뜯어갖고 청계천을 복원한 거. 그 복원을 하면서 이명박 씨가 뭐라 그러느냐, 20년 볼거리를 제공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있고 많은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이 허는 아닌 거죠. 20년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게 고질병이던 서울시의 버스 노선. 버스 노선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이권이 딱 관련해 갖고요. 이게 왜 버스 노선 조절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전에 국회의원들이요. 대개 누가 국회의원들 했냐면 버스 그 노선이 있잖아요. 그 오너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왜냐하면 이 버스가 이게 이 한국말을 낳는 거위였거든. 버스 노선은요, 어떻게 해야 황금알을 낳냐 하면,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황금알을 안 낳아요. 타는 사람이 없어. 직진으로 가면은 타는 사람이 없어. 황금알을 낳는 노선은 뭐냐면, 빙글빙글빙글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돌아야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타고 다녔던 뭐 서울 승합, 혹시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오너들이 다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뒷배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굉장히 삐걱삐걱거리면서 당하는 건 뭐야? 힘없는 국민만 불편하고 국민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깔끔하게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서울시장이었다. 이명박이 다 무릎 꿇리지 않았습니까? 예, 딜을 쳤죠. 그래갖고 권한을 갖다가 다 나한테 주고 그냥 너희는 그냥 배당만 받을래. 운영권을 서울시에다 넘겨라. 아니면 계속 그렇게 죽을 쓸래. 그냥 니네들이 적자를 보든 모르든 지원 없다. 앞으로는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딜을 쳐갖고 결국은 무릎을 꿇리고 운영권을 받아와 갖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반듯반듯하게, 예, 그렇게 뭐 지선이니 뭐니, 예, 그 마을버스니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경쟁해서 정말 서울만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정말 외국인들이요. 서울에 오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예.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몇 번 버스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몇 번 버스가 3분 후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그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외국 나가도요, 보질 못했어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다가 미국도요, 버스를 타려면은요, 최소한 1시간, 배차 시간이 1시간이야. 예? 뭐 1시간, 그게 1시간이면 짧은 거고요. 예. 그냥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뭐 2시간, 3시간 버스를 타려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 없어도 다 그 고물차라도 하나 끌고 다니는 이유가 대중교통이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뭐 회사 출근할 때 전철 구간이나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게 있죠. 그 전철 그 끝에다가 큰 주차장을 마련해 갖고 차를 갖다가 그 끝에 와 갖고, 왜 도시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끝에 와 갖고 전철 타고 들어가서 시내에서 일 보고 또 전철 타고 나와 갖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공용 주차장에 가 갖고 차 몰고 집에 가고, 예, 그런 시스템이 뭐 워싱턴 DC하고 뭐 그런 데 발달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뭐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MBA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학교를. 학교가 조지 워싱턴 대학이 워싱턴 DC 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무슨 뭐 운동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시 복판에 있어.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갖고 가면 주차비에다가 뭐 수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주차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외곽에다가 딱 대고서, 버지니아 외곽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딱 대고서 쫙 전철 타고 들어가서 수업 듣고 나와서 다시 전철 타고, 대개 다 그렇게 뭐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깔끔하게 교통 정리했다. 그래서 오늘 그 청계천에서 유세를 했다, 이거는 이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히 유영아한테 이용당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 갖고 현혹을 해 갖고 한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는 현혹당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치적 아닙니까? 청계천의 그 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을 다시 컴백시키겠다. 힘을 실어주는 윤 어게인. 약간 뭐 창당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갔다는 건 뭐냐면 나 아직 살아 있어. 그런 거로 딱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보는 순간에 나 아직 살아 있어. 딱 느꼈어요. 아, 블루마운틴님, 아이고 그 얘기 들으셨군요. 적폐국가 들어. 예, 3.19 가더라. 그때 저도 그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블루마운틴 말씀이 들었어요. 괴 소문. 그쪽으로도 가지 말라고 해서 잘 안 다님. 수표교 쪽에 하천에서 예, 완전히 썩었어요, 사실은. 하천이 다 썩어갖고, 우리는 3.19 가도로 불안불안하며, 다닙니다.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다. 예, 부 대통령이 또, 대선 전에 나왔다. 이제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명박이 우리가 찍던 안 찍던 무조건 이명박이 대통령 될 확률이 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한동훈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명백한 이제 근거가 나왔는데 그 윤상현을 갖다가 지난주에 밀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은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뭐 권성동이나 나경원처럼 진작에 초판에 임명을 하지. 아니, 대선이 이제 일주일 전인데 그 지난 월요일 날 임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일주일 전에 뭐 무슨 윤상현이 무슨 거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명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임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윤상현이 뭐야? 당 정체성 뒤흔든 자기 부정이다. 혼란 분열 자초하는 길이다. 이게 뭐예요? 윤석열 탄핵 반대가 맞다는 거예요. 왜 탄핵 찬성을 해갖고 이 사단을 만들고 조기 대선을 이렇게 하게 했느냐라고 끝까지 윤상현은 뭐예요? 그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된 게 없다. 근데 그 잘못된 게 없는 계엄을 왜 탄핵에 찬성해갖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이 얘기를 오늘 했단 말이에요. 선거 하루 전날인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표를 무조건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극우들도요, 똘똘똘 뭉치면은 뭐 한 20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극자들도 똘똘똘 뭉치면 뭐 한 20 몇 프로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도가 찍어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50%를 채울 거 아닙니까? 50%까지. 그런데 윤상현 같은 이런 수구콜통들이 선거 하루 전인데 6월 3일이 투표일인데 오늘 6월 2일인데 오늘 또 이런 망발을 갖다가 해갖고 탄핵 반대가 왜 잘못된 거냐? 계엄이 왜 잘못된 거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언론들이. 그럼 뭐예요? 이미 대선은 물 건너간 거죠. 윤상현이 모를까요? 윤상현도 아는 거죠. 아무리 악을 써도 김문수가 대통령 안 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대통령 할 생각은 없었어요. 국힘은 어차피 처음부터 국힘 후보가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제가 이 방송은요, 2달 전부터 했습니다. 국힘은.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요, 작년 12월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국힘에 대선에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 방송을 갖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3가지 대선 시나리오 국힘에. 지금 그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시 윤석열로 결집하자는 거야. 이 윤상현의 얘기는 뭐냐? 다시 김건희하고 윤석열로 결집해갖고 국힘을 똘똘똘 뭉쳐갖고 뭡니까? 결집을 하려면 뭐예요? 한동훈은 죽여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있는 한 결집이 안 되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갖다가 흔드는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또 한동훈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윤상현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10시간 전에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합니다.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김의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 계엄한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여기에 또 김문수 얘기가 있습니까? 김문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김문수는 이제 그냥 한동훈도 마음 접었다. 이제 한동훈도 아는 거죠. 김문수 안만 해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 한동훈도 아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윤상현도 한다는 거예요. 윤상현이 만약에 대통령 되려고 했으면 김문수가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중도표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이제 최종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략적으로 선거하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하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89분, 89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은 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국힘에서 얘기했던 친윤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재명을 막으려고 했으면 김문수를 후보로 내오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그게 진실이라면,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진실이었다면 김문수를 후보, 한덕수를 후보 이렇게 플랜을 짜면은 막을 수가 없죠. 한동훈을 후보로 냈어야죠.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는 거짓말이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으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을 세웠어야 된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자, 거기 이제 맹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 친윤들은요, 대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을 누가 쥐느냐. 이 당권 주는 게 왜 중요하다고?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일단 자기네들이 살려면 한동훈을 갖다가 축출을 해야 돼요. 한동훈의 축출 없이 이제 두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야 돼. 한동훈이 죽여나가던 친윤 20명, 그 핵심 그룹 20명 정도 되는 친윤이 죽어나가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당권을 갖다가 또 줘야 되느냐? 지방선거가요, 딱 1년 남았어요. 6월 3일, 2026년 6월 3일이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보직을 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각종 시장 자리, 뭐 인천시장 굵직한 자리가 있고, 서울시장은요, 사실은 2인자예요. 대한민국의 2인자는 사실은 서울시장입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보여주나?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오세훈 씨는 참 그 자리값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직에 차지하고 있어도 그냥 아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오세훈 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계 퇴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대한민국의 손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요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 자리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도지사. 도지사면 뭐 거기에 왕국이죠. 네, 완전히 그 도에서는 왕국입니다. 이명박이 경기도지사 완전 자기 왕국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막강한 자리들이 바로
1년 후에 우리가 또 선거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돼갖고 당권을 갖다가 틀어주면 다 그 당대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서울시장도 공천받고 부산시장 공천, 인천시장 공천받고 도지사 공천받고 다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추고 있잖아요. 당대표하고 사무총장, 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 이 당권을 갖다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선은 관심이 없고 어쨌든 당권을 위한 프로세스만 지금 계속 밟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투표하고 관련해 갖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윤들의 그런 선동으로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집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결집을 했다 칩시다. 대통령이 될까요? 네버 네버 해픈. 네. 절대 정말 기적이 일은 1%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99% 정말 이재명이 되는 건 확정이다. 판세는 이미 다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재명이 그냥 김어준 방송에 나왔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판세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가 이 방송하는 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우리가 채널이 한통령이잖아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채널 아닙니까, 저희가? 채널 이름이 한통령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문수의 득표율이 24%로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24%를 얘기하냐면 그전에 똑같은 경우에 조기 대선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 하야를 하고 조기 대선을 했을 때 홍준표가 대표 주자로 나와갖고 얻은 게 24%예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김문수를 24% 득표율로 묶어놓을 수가 있다. 자, 24% 득표율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 뭐 자유한국당 이제 자한당이라고 부르는데 홍준표가 당대표였던 거. 자한당이 여태까지 국힘의 히스토리상 가장 약하고 가장 할 일을 갖다가 못한 약체. 그냥 허덕허덕 숨만 쉬고 있었던 게 자한당입니다. 그러니까 24% 득표를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이 친윤들을 갖다가 지금 공언을 계속 하잖아요. 친윤을 청산하겠다, 청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이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갖고 친윤, 핵심 친윤 한 20명만 잘라내면 나머지 60명은 한동훈한테 줄을 그냥 짝 쓰게 돼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천하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뭐 투표야 뭐 남이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투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재명 막는 거는 우리가 못했지만 이건 끝났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지만 나머지 하나만이라도 좀 하자. 그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한동훈이 항상 공언을 했던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친윤을 청산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친윤을 싹 쓸어내갖고 청산하게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성취를 좀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뭐예요? 김문수의 득표율이 절대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24% 전후로 김문수의 득표율을 묶어놔야 된다. 이준석이 뭐 30% 얻건 저는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뭐 무슨 뭐 이재명이 뭐 60%로 당선하건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뭐냐? 한동훈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김문수의 득표율이 앞에 3자가 올라가면 한동훈은 그날로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 한동훈 지지자 아닙니까? 한동훈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을 만약에 우리가 제껴놓는다. 아무도 없어요. 누굴 믿고 누굴 지지하고 누구한테 후원금을 내고 누구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맡기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런 한동훈이 김문수 득표율이 앞에 3자가 되는 순간, 30%를 넘는 순간 그런 우리의 희망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투표를 좀 해주시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는요, 두고 보세요. 김문수는 이 대선 끝나잖아요. 흔적도 없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질 사람입니다. 예,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김문수는. 이 사람은 제가 그래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예, 그냥 본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뭐 뒤집어 본다? 뒤집힐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한동훈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 이게 제 오늘 말씀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끝까지 한 90분 좀 보고 계시는데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한동훈 살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전략적 투표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뭐 속상해할 그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우리가 속을 상했잖아요. 뭐 안에서 막 마가마가 끓고 화산이 끓어오르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지났다. 내일이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6월 4일부터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친윤과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기운 차리시고 이제는 5분 대기죠. 전쟁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시라. 이틀 남았습니다. 아이고 동그라미님 전략적으로 내일 투표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동그라미님이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난 또 일주일 동안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통용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하신 분, 강명숙님, 동그라미님, 한효주님, 라떼 아이스님, 정인견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운영해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강명숙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또 5만 원, 또 민님께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 호주 달러로 100달러면은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후원해 주셔갖고 정말 일주일 동안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 또 미처 못다한 설명은 여러분께서 채창에 서준 글을 좀 나누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로이커님, 예, 무효표로 응징, 예, 김명원님,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서성장님, 국민의힘 망한 김에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은 폭삭 망해야 한동훈이 사는 거예요. 한동훈이 청산을 할 수 있어요. 폭삭 안 망하면 한동훈이 잘못하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김명원님, 유죄 때리고 대법관은 사표 내지. 예, 아쉬워요. 정말 그랬으면 영웅 됐을 거야, 아마. 영웅 됐을 거야. 조이대 대법원장이 영웅이 대한민국의 길이 남는 한 이순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박명수님, 훈이 왕관 찾아주세요. 국민 먼저 밥 올림. 예. 김명호님, 유영아가 나쁜 놈이죠. 정말 나는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영아예요. 예. 박명수님, 훈이 왕관 돌리도 정말 이제 우리가 돌려받아야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금순이님, 예, 유영아 아웃이다. 예, 진작에 아웃해야 되는데. 구독자 행복님, 박근혜가 김문수 지원에 이번에 꼭 당선되도록 합시다. 이재명보다 100배 조수 이재명. 정말 저도요. 김문수한테 힘을 모아갖고 당선이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끝나갖고. 예. 한송정님, 예, 이재명의 법치, 김무수의 법치요, 날치기로, 사기로 경선한 국민의 법치는요, 누구 찍으라는 말이, 안 찍고 싶거든요. 하세요. 각자. 투표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예?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해주시라. 전략적인, 한동훈한테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갖다가 제가 좀 드립니다. 예. 한송영님, 지금도 윤통은 본인의 지지자가 어마무시하게 착각을 하고 선이, 아이고, 정말 착각이 착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급속도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둘은 깜빵 갈 확률이 99%다. 윤석열, 김건희가 손잡고 깜빵 갈 확률이 99%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예. 정말 뭐 이 대선 때문에 여러분 그 기사에 우리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관련된 기사 뜨는 거 보면요. 이건 뭐 깜빵을 안 갈 수 없는 기사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기사들. 예. 한송영님, 국힘은 아무래도 희망이 없고 부서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하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청산을 하겠다는 게 부수고 다시 짓자 이런 거니까요. 김기동님, 김문수 찍어야 당원들 마음 열어요.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한동훈이 당권 못 얻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김기동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당원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이 만약에 김문수를 지지하는 당원이면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면 까댔지. 그러니까 장해찬 같은 애지 일종의 장해찬 김계리 같은 애들이겠죠. 김문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냥 상관없다. 예, 동그라미 전략적으로 내일 투표합니다. 예, 찰스님, 네, 저도 그럴 겁니다. 유순홍님, 김문수는 자동당 표 기권입니다. 예, 자영수님, 구독자 행위. 아니 뭐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신 거 존중합니다. 예, 존중합니다. 한성님, 저 김기동 참여 여기에 돌아다니네요. 이 방송 보면서 그렇게 촉이 없나요? 제발 세뇌다고 여기 와서 훈계 말아요. 오두막님, 선생님 오늘 저도 기권하려 했는데 전략적으로 투표하려고 합니다. 예, 유순홍님 구독자는 자동당입니까? 예, 찰스님 구독자 형님, 예,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각자 알아서 귀중한 한 표 전략적으로 유치원생 한동훈님 아무리 그래도 치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35분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장영수님 윤석열 빨리 감옥 보내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제가 왜 정말 그 뭐야 6, 7년생 그 한동훈님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니 이게 SNS에요.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지율 공표를요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뭐죠?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해갖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 이게 이제 마지막 지지율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겨레에서 한겨레 신문 그냥 전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한겨레에서 그냥 일명 기사로 지지율 기사 이게 뭐 지지 퍼센테이지를 냈단 말이에요. 대놓고.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선거법 위반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츄에이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방송 키기 바로 전에 캡처를 갖다가 해놨는데 이거 지금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짤입니다. 한번 제가 생각난 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은 그냥 같이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지금 이거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딱 캡처해 갖고 일면기사 한겨레 이렇게 해서 이재명 45.8에서 50%, 50.1% 득표할 거다. 김문수 31.9에서 39.7% 득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신문이 이거 그냥 여론 공표 그 금지 전에 나온 신문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날짜가 있잖아요. 신문 날짜가 오늘 날짜로 6월 2일로 돼 있거든요. 이 신문 날짜가. 그러니까 오늘 신문이 이게 사실이면 이게 오늘 신문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한겨레 보시는 분 있을까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겨레 볼 리는 없겠지만. 아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 여기에 근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가만 놔두면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이재명이 야, 정말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나 방송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재명이 50% 가까이 득표해서 대통령이 될 거다. 김문수가 만약에 우리가 결집하게 되면 김문수가 40% 가까이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38%에서 40%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왕창 결집을 해보니까 한동훈의 지지 세력이 김문수를 다 찍어버리면 김문수는 득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38%에서 40% 사이로 득표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김문수가 이렇게 득표율이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한겨레 예측대로 38에서 한 40% 사이 득표하면은 한동훈은 죽었다 깨나도 친윤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한동훈은 그냥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결집 안 하고 가만두면은 33% 에서 35%.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24%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 왜?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됩니다. 한동훈의 지지자들만 호응을 안 해주면 중도는 무조건 안 찍으니까 그러면 홍준표 때처럼 그거는 24%로 묶을 수가 있다. 김문수의 득표율을. 와, 제가 이거 오늘 이 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한겨레 이거 한통용 방송 들은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에서?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다리가 딱 맞게 예측을 하죠? 예? 48에서 50, 김문수 38에서 40. 아이, 정말 제가 이 짤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한통용 방송을 몰래 청취하고 있었구나. 뭐 제 소설 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만약에 한겨레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김문수가 뭐 40% 가까이 얻어버리면 한동훈이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냥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67년생 한동훈 말씀이 맞아요. 35%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33에서 35%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하면 24%대로 묶어 놓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동님, 김문수를 24%이라고 폭망킹 가능한 목표. 아니, 이거는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우리가 한번 겪은 게 똑같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똑같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조기 대선을. 그때 그 득표율을 제가 이거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혹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그때 득표가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국힘이죠. 대표로 홍준표가 나왔는데 24%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3지대 지금 이준석이 있잖아요. 제3지대 뭐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는 제3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 스탠스가 어떠냐 하면
중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반 걸쳐 있고 그다음에 이 좌파 민주당에 반 걸쳐 있고 여러분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다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멤버들이 안철수를 추대해 갖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갖다가 두 개 짝 더하면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10% 주면은 50% 가까이 이재명이 50% 전후로 하고 그다음에 중도 그 안철수의 또 반을 갖다가 이준석이 가져가면 유승민 6%에다가 그러면 10%를 무난히 넘길 거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의 홍준표, 김문수죠. 김문수를 24%에 묶고 놓을 수 있다. 20%대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통계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러니까 딴 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중도는 김문수를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김문수 지지하고 수국골통들이야 제 말 듣겠습니까? 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은 어쨌든 한동훈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한동훈을 살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란 말이에요. 뭐 먼 날도 아니고 내일 투표를 할 때 내일이 그 디데이인데 좀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살리는 투표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피를 받으셔갖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한번 나눠보자면 지금 이렇습니다. 아, 김기동님, 김문수 지지하는 당원들 구구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35% 지지층이 전부 구구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구구가 35%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야 구구는 25%를 넘지 않는다. 김기동님, 그건 한동훈이 선거를 운동 안 하고 찍지 말라고 해요. 조금이나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김문수 지지와 한동훈 지지와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한동훈이 김문수 찍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주일 전부터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김문수를 갖다가 지원했던 건 뭐냐면 친윤 청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권성동을 자르라 했더니 김문수가 거절을 하고 거꾸로 권성동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윤상현을 갖다가 윤상현이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아바타 아닙니까? 세웠다. 그 이후로 한동훈은 김문수 선거운동하지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랬어요.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윤상현이 딱 임명되는 거 보고 조경태가 우리는 김문수의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사 찾아보시면 제가 또 방송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김문수는 엮지 마시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뭐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과 김문수는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쪽에. 그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방학동에서 이 손들어준 게 아주 최악의 투사시다. 절대 지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키게 놔둔 한동훈의 참모들이 정말 야속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선거 유세비도 부족하대요. 한덕수 유니폼 팜플렛 등 많이 써서 그 와중에 괴상한 여론조사 비용 쓰고 괴상한 여론조사는 그거죠. 뭐야,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미리 조사한 거 아닙니까? 당원 성향 분석. 예. 대전회사 근처 대형 유세차만 보이고 국힘 위원정 등으로 몰릴 것 같고 이기든 지든 국힘은 사라지에 놔두고 시당 창당해서 함의적인 중도개혁 보수로 지평을 넓혔으면 좋으련만. 지금 한동훈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당 창당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자기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유세 기간 동안 얘기한 대로 국힘에 들어가서 친윤들을 갖다 청산하고 당을 장악하고 거기서 발판으로 도약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한테는. 사필규정님, 제명의 제외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 찍을 예정입니다. 김기동님, 자한당 시절 지금은 전혀 달라요. 자한당 정말 보수가 통하던 시절에는 지금은 보수가 국에 머물러 단합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두고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지금은 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김문수 걱정하실 것도 이재명 걱정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한동훈 걱정만 하면 된다. 한동훈을 제발 좀 살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1시간 10분 방송을 했는데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저는 필리핀에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투표 잘 하시고 한동훈을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날 또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